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33번째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사천 출신 시인 윤덕점 시인을 소개합니다. 제6회 박재산 문학상, 제7회 경남문학작가상을 수상한 시인으로서 그녀의 시는 애써 수식하거나 꾸미지 않아도 완곡함이 배어있고 일상생활의 감남 음료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크고 뜨거운 손, 윤덕점. 내 손은 보통 사람보다 크고 뜨겁다. 어릴 때는 긴 손가락으로 피아노 잘 치겠다는 소리 자주 들었다. 꿈꾸던 피아노는 치지도 못하고 불룩하고 큰 관절, 소뚜껑처럼 두텁고 큰 손등. 사람들은 내게 손맛이 좋다고 한다. 오늘은 딸네 집에서 김밥을 싼다. 60 넘은 내 손. 시금치 나물 무치고 가지런하게 단무지를 썬다. 주름진 손등 아래서 재빨리 숨이 죽는 음식 재료들. 최고라고 엄지손가락 지켜든 손녀. 쉼 없이 김밥 우겨 넣는 딸을 물끄러미 본다. 그래, 이거면 된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기보다 더 좋은 일이 뭐 있겠나. 피아노, 매니큐어, 치고 가는 손가락 다 필요 없다. 김밥 맛있게 싸는 크고 뜨거운 내 손이 최고다. 힘 떨어질 때까지 누구라도 밥이나 실컷 해 먹이자. 손 마주 잡고 손등을 쓸어 본다. 그녀의 시에서 세상의 꼭대기에서 비우면 채워지고 차면 다시 비워가는 계량할 수 없는, 척도를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봅니다. 제 이야기는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소리의 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집트로 갑니다. 아부신벨로 가는 길. 아부신벨은 아수안의 남쪽 280km 지점 나세르 호수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19 왕조의 람세스 2세가 고대 누비아 지방에 건립한 신전입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 4시 40분에 떠납니다. 합류하지 못하면 아부신벨 관광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명의 기사를 태우고 장장 3시간 30분의 사막길을 달립니다. 자갈이 많은 사막, 한반도만한 거의 비라고는 오지 않는 사막에서 환상적인 일출을 기대했건만 하늘엔 구름이 가득합니다. 버스 안에 불도 꺼지고 가로등도 없는 바깥 세상. 5시도 안 된 거리는 아직도 깜깜한 밤 같은 새벽을 지나 부연 여명의 기운이 살아나는 시간인데도 동쪽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해가 뜨는 기색이 없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거대한 문명의 송전탑이 멀리 수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대한 호수 나세르에서 물을 끓여들여 사막을 옥토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마련되고 그 흔적의 숲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로 벌어들이는 통행료가 1톤당 1달러나 되고 기름도 나고 수많은 인구의 인력을 수출하고, 그런데도 이 나라는 달러가 없다고 한답니다. 백성과 즐거움을 같이 한다는 여민동락의 의지가 지도자에게 부족한 모양입니다.
있습니다. 대운하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데서는 관광객이 통과하는 길가에 전시효과만 노리고 몇 년간이나 진척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간간히 푸른 녹지가 보이고 사람이 사는지 알 수 없는 집도 몇 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고요하고 황량하고 구름 낀 사막의 새벽. 아부신벨 신전의 광대함과 미려함은 건축학의 역사상 기념비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람세스는 자신의 권력과 신상을 과시하려 하였습니다. 적어도 23세기 이전 상상을 초월하는 두 개의 신전이 이 아부신벨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답게 대신전 정면의 높이는 32m, 너비 38m, 내부 길이는 63m, 입구 높이 22m, 20m 높이의 람세스 2세의 본인의 거상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 신성한 동물들의 조각과 함께 신전을 지키는 듯합니다. 1960년 초 아스완 하이댐이 건설되었을 때 수위가 60m 높아졌습니다. 나일 강가에 있는 무수한 신전과 함께 이 거대한 유적은 수몰이 될 위기에 놓였으나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세계에서 목소리를 높여 막대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세르 호수에 수몰되지 않도록 1963년부터 66년까지 약 70m 정도 위로 끌어올려 원형대로 세워놓았습니다. 먼저 콘크리트로 옹벽을 만들고 현대공법으로 강한 수압을 이용하여 유적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 상태대로 옮겨 영구 보존이 가능하게 복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몰된 위기의 유적이 이렇게 복원될 수 있다는 현대 기술 또한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어야 할 위대한 인류의 축조물이 지상에 남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부신벨 신전은 세계의 사랑을 받아 마땅합니다. 네 조각으로 잘리어져 이어진 람세스의 근엄한 얼굴에는 현대인의 무지를 뿌짓는 뼈아픈 충고가 그나마 문화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현대인의 노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오시리스 신의 모습을 한 그의 입상 8개가 있으며 이들의 높이는 약 10m, 4개의 신상에는 어둠이 잦아듭니다. 라호라크티, 아몬, 푸타하, 람세스. 그러나 죽음의 신 푸타하에는 빛이 들지 않는 대신 1년에 2번씩 2월 20일, 10월 20일 햇빛이 신전 안으로 비쳐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원은 태양신을 숭배하여 동쪽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앞쪽 정면에는 그의 지하의 강저 히타이트족과 대전투의 장면이 묘사한 부조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왕비 네페르타리를 위한 소신전도 건축하였는데 정면 높이 12m, 내부 길이 20m, 입구 높이 10m, 정면에는 왕의 입상 4개와 왕비의 끝 2개가 나란히 서 있고 발 밑에는 자녀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12개의 핫토르 여신상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핫토르 신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부신벨 소신전에서 하테무. 죽어 먼저 떠난 왕비 영원히 곱게 살라. 왼발 앞으로 내고 아내의 사랑 지극하네. 사랑은 무궁하여라. 죽어서도 사는 것을. 죽어 신이 되어 배 한 척 치어 타고 서방 정토 바라보며 유유히 떠나는 길. 연꽃이 무리를 지어 신전 벽에 피어 있고 잊지 못할 그대 앞에 아직 내가 지킨다오. 우리 사랑 아름답게 고이고이 간직하오. 람세스 아내에 향한 정성 신전벽에 가득하다. 아스완 하이댐에서
1964년 독일과 소련의 합작으로 건설된 아스완 하이댐은 아스완에서 남쪽으로 12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넓이 3,600제곱미터, 높이 111m에 이르는 댐입니다. 연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높은 기둥을 세워져 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이 사막의 댐을 지키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도 수단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으로 아까운 젊은이이 이렇게 썩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어머니로 불리는 나일강은 5,600만 이집트인들의 젖줄입니다. 1971년 나일강 중류에 아스완 하이댐이 완공되면서 생긴 나세르호는 아스완에서 수단까지 500km에 걸쳐 뻗어있는 거대한 인공호수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바람이 붑니다. 고대로 우리를 날려보낼 듯이 댐 위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원이 꾸며지고 경작지가 늘고 이모작이 가능하고 홍수가 와도 걱정 없이 재배할 땅이 있고 이런 경제적 이점이 많은 세계 최대의 아스완 하이댐은 완공 이후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도 주목받아 왔습니다. 댐 건설로 해마다 되풀이 되던 나일강의 범람은 막았지만 강 어귀에서 물고기가 사라지는 등 주변의 생태계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나일강 호수로 비옥한 대적토로 비료 없이 짓던 농사는 이제 비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의 기하학은 나일강의 퇴적토가 만들어 놓은 땅을 고르게 분배하다가 발달된 학문이었다 합니다. 파라오의 절대 권력은 치수의 능력을 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새로 쌓인 땅을 어떻게 고르게 분배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용된 학문이 바로 기하학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는 그렇게 탄생되고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아스완 하이댐 이남에서는 오염이 심각하여 파피루스가 자라지 못한다 합니다. 비료는 계속 쓸수록 생산량이 격감되어 이제 이집트는 식량도 수입해야 하는 멍에를 쥐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강 유역의 유적들이 부식 훼손하는 등 문화적 손실도 심각합니다. 사막을 광야를 옥토로 만들려던 꿈의 아스완 하이댐, 사막에 바다같이 짙푸른 나세르 호수, 푸른 물 위에 필레 섬으로 가는 배가 떠 있습니다. 1980년에 완공된 인공섬입니다. 천혜의 요새 제1카다락 지역 급류가 쏟아지는 곳으로 왔습니다. 부연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아스완 하이댐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신새벽 4시부터 이 시각까지 나일강의 변죽을 울리며 광야를 달립니다. 자연을 이기려고 한 송전탑이 우뚝우뚝 서 있는 곳, 그곳에 새로운 도시가 서고 이슬람식의 파티마 왕조 시대에 만든 묘지를 지나가며 엘레판틴 섬 안쪽 고대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대 아스완 지역 중건동의 산물들과 교육을 하던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최대의 미완성 오벨리스크. 아스완 중심가에 1km 남짓 서쪽으로 가면 다듬다만 오벨리스크 유적지가 나타납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그 거대한 암석을 매끄럽게 잘라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줍니다. 돌에 홈을 만들어 그 홈에 세 곳의 나무로 된 쐐기를 박아놓고 쐐기에 물을 계속 적셔주면 돌의 내부가 팽창하여 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강물을 보고 기도하는 이슬람 청년의 경건한 표정에는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늘 고통의 끝자락쯤에 간절한 기도가 피어오르지요. 낮은 언덕을 기어올라 붉은 빛이 도는 화강암 채석장을 봅니다. 높이 415m, 무게 1200톤, 세계 최대의 오벨리스크가 아직도 누워 있습니다. 카르낙 신전에 사용될 예정이던 거대한 돌, 3년간이나 자르고 다듬고 이제는 결대로 잘라 드러내기만 하면 나일강의 뱃길에 떼어 보내기만 하면 되는 운명의 오벨리스크.
지진으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세월의 무게조차 함께 실어 견딥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화강암을 잘랐었든지, 어떻게 드높은 오벨리스크를 세웠었든지, 누워서도 보여주는 미완의 오벨리스크, 그 거대한 도로의 가슴에 파라오의 권능도 숨어들어 더 이상 파라오는 힘이 없습니다. 무상한 권력이여. 영원으로 사는 아직도 누워있는 화강암 오벨리스크. 필레 섬으로 가는 길 배를 띄우고 아스완댐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중간에 위치한 필레심 안에 유명한 필레 사원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에 걸쳐 제30 왕조의 네크타테포 1세가 되었는데 후세의 지배자인 프톨로마이오스 왕조의 왕들이 중개축을 했습니다. 기원 후 535년에는 기독교회로 사용된 흔적이 보입니다. 이 사원은 아스완댐으로 인한 수모를 우려해 유네스코의 제창에 의한 모금으로 아킬리아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20년에 걸쳐 신전의 각 조각들을 분리해 아부신벨의 유적을 옮기는 방법으로 기가 섬에 있던 신전을 150m 북쪽인 아킬키아 섬을 꾸며 이전시키고 필레 신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문, 하트호르 신전, 트라야누스 황제의 상 등의 유적 위치 관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원래와 똑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문의 높이 18m, 너비 45m나 되는 제1탐문 벽면에는 넥타네보 1세의 이름이 카르투시에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탄생전 높이 12m 제2탐문 12실 지성소 등이 거의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존 상태도 훌륭하고 벽면에 장식하고 있는 부조와 상형자도 명료하게 보이며 특히 하나하나가 다른 장식을 가지고 있는 열주가 볼만합니다. 이 사원은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호루스의 어머니인 이시스를 위한 신전과 사랑의 여신 하토를 위한 신전입니다. 특히 하토의 머리 형태를 본떠 회랑의 기둥을 배치하였습니다. 이곳까지 약 7분간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필레 신전 하테모. 이집트의 젖줄 나일강에 배를 띄우고 벨루카 유유히 뜨는 경치를 보며 강을 건너 야자나무 아름다운 섬으로 간다. 밥과 함께 쇠고기, 닭고기, 공국처럼 생긴 따진이란 현지 요리 맛있게 먹고 해맑은 나일강에 다시 배를 띄우고 작은 물새떼 한가로이 나는 반짝이는 햇살을 따라 필레 사원으로 가는 길, 자연이 실어다 둔 돌덩이 위로 우거진 갈대, 이집트 사람들의 자랑처럼 아니 시름처럼 서산하구나. 배에서 내리자 일주문으로 들어선다. 정제의 강장 이시스 신전. 신전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이즈러진 낫달이 하얗게 떠있다. 물에 잠길 위기에 다시 재생된 신전의 모습이 드넓은 광장에 들어선다. 양쪽의 회랑을 두고 기원전 2세기쯤 지어졌다는 베흘림 없는 기둥의 모습들이 사열하듯 늘어섰다. 영혼을 맑게 씻어야 하느니 이 광장에서 내 죄를 없이 하소서. 나 이렇게 속죄하며 비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맑은 물에 몸을 씻듯 내 죄가 정화되었을까? 계단 몇을 오르면 파샤드가 우뚝하다. 속세를 떠나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무서운 사천왕의 문으로 들어가듯 떨리는 가슴. 파샤드의 높은 벽을 넘어선다. 고요의 세계로 들어선 순간이다. 드높은 기둥에 새겨진 부조들의 이미지는 거룩하고 신비롭다. 그 속을 들어서면 처음도 시작도 없는 영혼의 세계, 죽음의 세계가 나를 맞는다.
침묵과 기도의 장소, 신의 영역인 지성소는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영혼을 인도한다.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한 넋이 신전을 넣으며 밝은 태양을 본다. 하얀 낫달이 아직도 푸른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이시스 신에 관하여 나일강의 매년 거듭하는 홍수는 신앙을 낳게 했다. 그리하여 윤회 전생에 관계된 신 이시스에게 깊은 신앙을 바치게 된다. 이시스는 대지의 신 게브, 천공의 여신 누트의 딸로 오빠이자 세계의 왕인 오시리스와 결혼하지만 오시리스는 질투에 불탄 동생 세트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이때 이시스가 비장의 술책으로 그를 부활시키지만 세트는 다시금 오시리스를 죽이고 그 신체를 13조각으로 찢어 나일강 유역에 뿌린다. 이시스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오시리스의 신체의 파편을 긁어 모아 다시금 오시리스를 부활시킨다. 이때 사용한 방법이 후대의 미라 제작의 원조가 된 것이라 한다. 부활한 오시리스는 이시스와 관계를 갖고 자신의 의지를 이을 자식 호루스를 낳은 후에 죽음의 신이 되어 명계로 떠난다. 그 후 호루스는 세계의 왕이 되어 이집트 왕가의 신조가 되었다. 부활의 비법을 다스리는 이시스에 대한 신앙은 이집트뿐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도 섬기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이집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럽 각지에 이시스 신앙의 영향이 남아있으며 기독교가 퍼진 후에도 마리아 신앙으로 형태를 바꾸어 존속해 나간다 합니다. 아스완 전통시장 구경을 합니다. 명절로 사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공주들이 입는 굿을 달린 옷도 팔고 굿을 달린 모자도 팝니다. 환상적인 향수 담는 예쁜 유리병에는 그윽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집트의 모든 신, 태양신 호루스, 사랑의 신 하토르, 악의 신 세트, 사랑의 여신 이시스,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공기와 땅과 하늘과 태양과 원초적 빛 모든 파라오는 모두 냉장고 꾸미개가 되어 기념품으로 팝니다. 거꾸로 매달린 가죽 신발도 주인공을 기다리고 젓갈 파는 집 앞에는 부지런히 양털동을 구부리며 납땜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던 꽃 같은 토마토, 꽃 같은 가지, 꽃 같은 오이, 상추도 있습니다. 1달러. 일단 호객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흥정이 시작됩니다. 1달러라니 어림도 없지. 길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이야 어느 날엔가 바람에 흩날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건 지금 살아가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구경하고 한가로이 물담배를 피우고 몽롱한 연기를 말려 보내고 있지만 애끓는 간장 타는 속 연기일 줄을 왜 누가 모르겠습니까? 치열한 삶이 북적대고 빛나고 반짝이는 곳,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파는 전통시장에서 너무 어지러워 몇천 길을 잃었고 늦은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행의 밤 세미나에서 배를 타고 걷는 이시스 섬 호텔에서 늦은 저녁에 열린 세미나 풍경, 이집트의 기, 파라오의 기에 대하여 조금 전까지 시장통을 헤매고 레스토랑도 찾지 못했던 피곤함이 금방 다 풀린 신비에 관하여 저녁 3시 일어나 하루 종일 강행군을 해도 펄펄 살아있음에 관하여 고대를 살아간 파라오의 영험, 나일강의 기분 좋은 흐름에 관하여 도대체 세미나란 무엇인가,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여행지에서의 밤에 대하여, 그리고 만남과 사귐과 사람에 대하여 낯선 얼굴들이 조금씩 낯익어가며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키워가며 다가올 사막의 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한바탕 연극이 아니겠습니까? 그 연극을 꿈꾸며 늦은 밤 세미나는 끝이 났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아 가을인가 백남옥의 노래로 듣겠습니다.